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지를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성과 연봉제를 위한 공정평가 또 상시 성과관리 이런 주제로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저성장 시대의 조직 문화 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인사 전략이라는 이 강한 회사를 만드는 인사 전략의 저자이신 홍석한 저자님 또 KTNG 인재개발 원장님이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홍석한 원장님하고 저하고 한 42분 정도 미리 저번 주말에 토크한 거 있습니다. 그걸 들려드리고 홍석환 원장님의 이제 전화로 접속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그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접 생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제 성과 연봉제를 위한 공정평가와 상시 성과관리 HR 온라인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은요. 강한 회사를 만드는 인사 전략의 홍석환 저자님 또 지금 현재 KTNG의 HR 혁신 실장 겸 인재개발 원장이십니다.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원장님. 예. 이 책이요. 네. 강한 회사를 만든 인사 전략인데, 네. 강한 남자도 아니고, 예. 강한 회사.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강한 회사는 또 어떤 회사가 강한 회사예요? 제가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네. 회사인데 네네. 그럼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경쟁력이 원천이 뭐냐?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봅니다. 네. 정말 뛰어난 기획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제품을 가장 싸게, 그다음에 좋게, 빠르게 네. 많이 만들 수 있는 제조력이 있느냐, 네네. 그걸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느냐, 네. 그리고 관리력이 있느냐. 네. 저는 이 관리력 부분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조직에 대한 관리력, 네. 사람에 대한 관리력, 네. 제도에 대한 관리력, 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리력입니다. 네네. 이게 인사적 관점에서 이런 네. 관리력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기획력이나 아니면 제조력이나 마케팅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네. 그게 정말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네. 강한 회사가 아니겠는가. 아까 조직, 사람, 문화, 또 하나가 뭐였죠? 제도입니다. 제도. 예. 제도. 네. 자, 이 책을 보니까 예. 책에서 보면 그 서문에서 네.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항상 서문을 잘 봐요. 그렇습니까? 본문이 아무 예. 서문을 확실히 보는데 네. 서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엑기스가 있더라고요. 예. 네, 서문에 보니까 그 HR 담당자들이 네. 가져야 될 주요 관점 한 예. 네다섯 가지를 써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중에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HR 담당자가 네. 회사에 예. 재무 현황이 밝아야 예. 되는데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왜 인사나 급식이 왜 재무 현황 재무과 격리도 아닌데 예. 재무 현황이 밝아야 되지? 예.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분석 확실히 안 한다. 예, 내 회사거든요. 내 네네. 회사라면 내 회사의 비전과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 HR이라고 할 때는 회사의 사업 전략과 인사 전략을 얼라인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재무적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래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채용이라던가 또 사람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네네네. 갖고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회사는 지금 망해가는데 사람을 100명 뽑는다. 네네.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재무에 당연히 밝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예전에 뭐 삼성 예. 근무하실 때부터 그렇게 항상 그러면 재무 파트라든지 네. 뭐 영업 파트라든지 예. 이런 데하고 항상 이제 뭔가 커미션을 항상 하셨겠네, 자주.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하나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네네.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시스템적으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부장들이 모여서 경영 회의를 할 때 네네. 인사 담당 팀장 이상 임원은 반드시 거기에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경영 회의에서 회사 전체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그 재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같이 네. 들어가서 듣고 토론을 한다라는 거죠. 네네. 시스템적으로 그걸 맞춰놓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팀장이라면 재무팀장, 전략팀장, 그다음에 네. 각 사업의 팀장들과의 네네.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얻고 또 감을 잡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과 개인적인 노력이 같이 결부될 때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판단이 생긴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보면 이제 어떤 그 따스한 가슴 가져야 네. 되고 예. 사람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은 평소에 그 술을 자주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 취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아주 그냥 몸매를 예. 아주 잘 유지하신 것 같아요. 그건 네? 노력의 결실입니다. 자, 보니까 이게 30년 넘는 경력이 네. HR 쪽에 삼성그룹, 예. GS 칼텍스, 지금 예. KTNG 계시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희가 온라인 컨퍼런스가 주로 네. 이제 요새 이제 워낙 성과 연봉제 관련돼 가지고 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말이 많고 또 결국 이제 평가 보상 예. 이런 이제 이슈들이 결국 떠오르고 있는데 예. 이 직접 재직하신 이 네. 세 개 회사에 네. 있어서 어떤 평가 보상에서 예. 이런 점이 참 이렇게 특이했다. 네. 뭐 이런 거 할 거 있다면 그거 예.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삼성그룹서부터. 가장 철저하게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구성과 그다음에 상사가 네. 가장 잘 경쟁력 있게 하는 데가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회사 중에서는 삼성입니다. 네네. 예, 삼성은 6개월 단위로 네. 이것을 철저하게 끌고 갑니다.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가장 차별화를 크게 벌리는데도 삼성입니다. 보상에 있어서도요. 맞습니다. 네. 보상도 네. 그렇고 네. 또 승진에 있어서도 네. 평가의 결과가 승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모든 사람에 대한 상향 평준화 네. 교육 네네. 이런 교육을 그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아, 그들이 하는 것은 선발형 교육입니다. 네. 과장 중에서 30%. 엘리트주의군요. 엘리트주의 네. 어떻게 보면. 과장 중에서 30%의 사람들만 나는 교육을 하겠다. 나머지는 너희 경쟁력 너희가 알아서 올려라. 그래서 네. 30% 안에 들어와라. 이런 그러면 30%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중에 거의 80% 이상이 평가의 결과라는 거죠. 네네. 퇴직도 역시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 부서로의 이동도 역시 이 부서에 가기 위해서는 3개년 평가가 상위 30%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삼성입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평가의 결과가 다른 HR 펑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공정합니다. 네. 근데 공정하고 예, 공정하고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은 이어가는데 예, 제가 예전에 제 벤처 첫 번째 벤처 할 때 저희 회사에 있다가 삼성전자 간 친구가 있었는데 예. 연구원이었어요. 예. 이 친구가 연봉 높아졌죠. 예. 그런데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그만뒀어요. 예. 다시 돌아왔어요. 예. 왜 하냐니까 거기서 일해 보니까 예. 꼭 매 땡 하면 1라운드 권투 선수처럼 예. 막 싸우면 또 땡 하면 또 2라운드 바로 또 올려야 되고 네. 그것이 너무나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렇죠.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건 이제 그 회사의 저는 이제 문화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LG GS 때 네네. 거기는 이제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가 인화 단결입니다. 네네. 그 인화가 중심이 되었지 상호 간의 경쟁이 아니거든요. 네. 합리가 아니거든요. 네. 인화다 보니까 조직장이 어. 그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으로 다가서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삼성은 적어도 연봉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네. LG는 네. 연봉에 많이 남았자 한 30% 정도의 수준이 차별이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만큼 배려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를 줌에 있어갖고 이 친구가 한 번 더 평가를 나쁘게 줬을 경우 회사에 결정적인 어떤 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조금 선처를 해주는군요. 선처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네네. 강합니다. 그리고 이 고가 간의 차등이라든가 그거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승진에 대한 이런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좀 완화되어 있는 거죠. 네. 삼성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NG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그 특성이 있냐면 사업의 측면에서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KTNG는 아닙니다. 공기관이라고 민간기업입니다. 기업입니까? 지금 저희가 117년 중에 90년이 정부기관, 전매청으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한 13년이 담배인삼공사. 그렇죠. 그리고 지금 14년 정도가 지금 이제 KTNG 민간기업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100년 넘게 네. 저희가 이제 관공의 문화가 있고 저희는 제품이 딱 하나 이제 담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사업의 이 형태가 차별을 해서 사람들에게 갈등을 주고 네. 또 협력을 와해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더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성과를 못 내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의 인사제도나 또는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철학이 엄격하게 조직과 개인의 차등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쪽이 네. 더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면 당연히 차등은 좀 줄고 조직에 대한 약간 또 공동체 개인에 대한 같은 좀 맞습니다. 네. 그런 쪽의 제도가 운영이 되고 아, 또 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회사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그래도 이제 이런 그 예를 거꾸로 예. 거꾸로 트랙을 밟았다면 예를 들어서 뭐 KT인지나 예. GS칼텍스에 있다가 예. 삼성으로 왔었으면 못 살았을 겁니다. 왜 굉장히- 아까 이제 네. 아까 대표님께서 네네. 내가 이게 벤처 쪽에 있다가 네. 삼성에 갔을 때 2년 만에 네. 못 견디고 나왔느냐. 벤처에 있을 때는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막 서로 그막 너무나 잘 알고 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정보를 주고 가까이 가서 형 아우로 지냈는데 삼성 내에서 형 아우 없습니다. 네. 자기 일은 자기가 무조건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서 성과를 더 내는 사람이 네. 승진하거나 더 좋은 교육을 받거나 네. 보상도 크게 받습니다. 근데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네. 어렵죠. 그리고 한번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려면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힘겹죠. 네. 근데 삼성은 인문교육서부터 경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한 삼성인을 만들기 때문에 삼성의 공채로 들어와갖고 인문교육 약 한 4주 정도를 끝내고 나면 네. 그들은 그런 데라는 걸 알고 들어왔고 또 오자마자 또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현업에 가서 또 그렇게 네. 생활하다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라고 또 경험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겠네요. 생활하려고 하면 어렵죠. 네. 예. 시대가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뿐만 저성장이죠. 아니라 뭐 중국도 요새 떨어지고 있고, 예. 뭐 유럽은 옛날부터 그랬었고, 예. 뭐 여기도 그렇고. 이럴 때 보통 보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저성장 시대는 뭐 일단 경비 절감이라든지 예. 뭐 긴축 경영 같은 예. 것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진짜 이런 것에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것인지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지금 8년 동안 지금 3% 정도 밑에 저성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적어도 실업률 이런 것들이 완전 해소되기 위해서는 6% 이상 가야 되고 네. 적어도 3% 이상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밑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뭔가 그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다음에 우리가 엄청난 준비를 해왔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만 네네. 미래가 좀 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느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볼 때는 돈은 이익 꽤 잉여금이 있죠. 있는데 맞아요. 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네. 어디다 써야 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네네. 있겠죠. 이럴 때 두 가지 큰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인재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는 이럴 때일수록 조직과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네.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남들보다 더 크게 앞서 가게끔 하는 이제 인재를 키우는 전략으로 가는 네. 것이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핵심 사업, 핵심 제품에 더 집중을 하고 그쪽을 강화시키고 나머지는 네. 줄이는 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 공평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 예. 공정하게 핵심적인 곳에 집중하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줄였을 때는 망합니다. 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 회사에서 경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뭐까지 줄였냐면 먹는 것까지 줄여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식당에 그 단가 식사 네네. 단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갖고 4,000원이었는데 네. 3,000원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아, 네. 먹는 즐거움 크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건
줄여도 불만이 적었는데 먹는 거에서 그렇게 한 1,000원 정도 줄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네.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네. 그 뒤에 다시 원위치했지만 그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 걸 줄인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거기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 맞습니다.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 직무라는 것이 많은 기업마다 적어도 한 200개 정도의 직무는 될 겁니다. 네. 이 직무를 중분류로 했을 때 여기에는 핵심 직무가 있고 유지 직무가 있고 또는 통폐합해도 되는 직무가 있을 겁니다. 네네. 우리가 줄이라고 할 때는 유지와 통폐합되는 것을 줄이는 거지 핵심을 줄이면 네. 그것은 성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고 네네. 그것은 우리 회사가 뭔가 발돋움 칠 때 칠 수 있는 근원, 원동력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 회사에 있는 뭐 임원들이나 이제 주 멤버들이 우리 회사의 본질은 무엇이고 예. 우리가 가야 될 정말 핵심은 무엇인지를 네. 그걸 잘 판단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걸 그리고 뭐- 그것을 네. 더 강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인데 그것보다는 전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회사가 좀 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네. 지금 남들은 다 줄일 때 네. 그러면서 핵심은 키워갈 때 우리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역량을 더 키워갖고 네. 조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감사와 그다음에 내가 정말 역량을 키워야지 우리 회사가 경쟁력 있고 네. 정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우리는 정말 앞질러 간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가짐 속에 쌓여진 역량으로 훨씬 더 비약적인 네. 성장을 할 수 자, 있다는 그렇다면 거죠. 그 어떤 조직원의 예. 그 역량을 예, 끌어올리려면 예, 뭐 열정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맞습니다. 열정과 역량을 같이 끌어올릴 텐데 예. 이런 뭐 근데 저성장 시대고 예. 뭐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집중하지만 다른 것을 많이 또 통폐합시키고 네. 하나만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열정과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진정성입니다. 네. 아.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진정성이 네. 기반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아.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이제 성경에는 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기업을 운영할 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네. 오른손가락이 한 것을 오른손에 오른손가락이 한 것을 열 손가락이 다 알고 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알게끔 홍보를 해라라는 네, 겁니다. 네, 네. 여기에 다만 플러스 알파 진정성 있게. 네. 자, 지금 이제 많은 그 구성원들은 어렵다라는 거 다 압니다. 네. 자, 회사가 1,000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한다. 네. 위기는 곧 기회고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사진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빅픽처를 구성원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죠. 네. 우리 5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5년 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만큼 우리가 더 해야 된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이렇게 키우고 개인의 경쟁력을 이렇게 키우겠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겠니?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진정성 있게 맞습니다. 정말로 소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예. 딸랑 공지문 하나 딸랑 메일로 보내고 안 됩니다. 그건 아닌 거죠. 예. 예. 최소한 CEO나 아니면 그쪽을 책임지는 그 최고 경영층에서 설명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한테 자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기업 중에는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알려주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난 열심히 했는데 내 평가를 모르고 내 네. 역량 수준을 모르고 내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에서 어느 수준으로 얼만큼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너 잘못했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무에 대해서 모든 직무는 4단계로 나눈다. 자, 주니어 단계, 시니어 단계, 엑스퍼트 단계, 마스터 단계. 네.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는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경험, 어떠한 스킬이 있느냐를 명확하게 네. 규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홍길동 너는 지금 내가 보니까 너는 한 시니어 단계다. 네. 너는 시니어에서도 좀 밑이 단계다. 왜냐하면 이렇다. 너 수긍하니? 아닙니다. 저는 또 이런 지식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이래서 저는 시니어에서 그 하이 클래스입니다. 그래? 요런 부분 네가 할 수 있니? 이런 거 할 수 있니? 요런데 네가 이렇게 도전해 갖고 이런 거 해놓은 거 있니? 네. 설명을 해주면서 그 단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과정 또는 요런 정도의 아웃풋을 내야 되고 이러한 심사에 통과를 해야 된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내가 시니어 로 단계에서 시니어 하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경험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식은 내가 쌓아야 되겠구나. 확실히 동기부여가 생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인사고 네. 이게 구성원들을 진정성 있게 끌고 가는 거라는 거죠. 알려주지 않고 야, 우리 회사 지금 교육하고 전체 다 올린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모호하죠.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맞습니다. 그냥 무산이라도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예. 그게 안 좋은 거네요. 명확해야 됩니다. 예, 예. 명확하고 그다음에 구성원이 내가 저 정도 정말 가야겠다라는 네. 목표가 생기고 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이제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저는 조직장들이 네.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직을 이끈 팀장서부터 예.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예. 볼 때 어떤 사람은 진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성과가 잘 안 나요. 예, 어떤 성과가 되게 좋은데 예. 진정성이 없어요. 별로. 예. 뭐 두 개 다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예. 네. 극단의 경우. 네네네. 예. 어떤 그 원장님은 어, 그때 어떤 그건 뭐, 사람들을 선호하십니까? 예, 지희가 그랬습니다. 한 축은 밸류, 한 축은 퍼포먼스. 네. 밸류가 높은데 퍼포먼스는 떨어지고 네. 퍼포먼스는 높은데 밸류는 떨어지는 거 네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지희의 의사결정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밸류는 높은데 퍼포먼스 떨어지는 사람을 저는 케어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밸류가 떨어지는데 퍼포먼스 높은 사람은 네.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회사에 결정적으로 회사를 욕먹이고 회사를 아주 나쁘게 가져갈 수 있는 네. 여지가 큽니다. 네. 두 번째는 조직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라. 내 말대로 해. 단기적인 실적은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그들이 육성되거나 그들이 내가 이 회사의 가족이다.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네. 마음을 갖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어느 신입사원이 이런 글을 쓰고 나갔습니다. 나 여기 다 좋다. 그렇지만 강압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무조건 이끌어가는 이 분위기가 싫어서 난 퇴직한다. 네. 어느 신입사원의 편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밸류가 좋은데 퍼포먼스 떨어지는 사람은 왜 케어하느냐? 네.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비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밸류가 뛰어나기 때문에 즉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한테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거나 코칭을 해갖고 배치를 좀 다르게 올려줄 수 한다든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성과를 높이는 네. 조직장은 첫 번째 밑바탕이 마음가짐과 태도가 네. 올바른 사람. 어. 그래서 정도 경영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이건 기본이다. 네. 기본 중에 기본이다. 네. 이게 안 된 사람은 뽑지를 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될 때 저는 팀장이 되기 위해서 팀원 중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네,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즉 품격이 되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과가 높은 사람을 뽑아라. 네. 이게 아닌 사람은 올리지를 말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격이라는 것은 진정성과 또 뭐가 있을까요? 품격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성이죠. 인성. 네. 네. 예, 그 인성과 품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성은 네. 안 바뀝니다. 네. 네, 품격은 저는 태도하고 연결됐다고 저는 봅니다.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성이 한 저는 60%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태도 부분은 노력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저는 조직장이 될 사람들한테는 네, 네. 많이 교육을 네.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주지를 줘갖고 근본적으로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 그 조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요새 시대가 정말 뭐 예.
뭐 알파고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는 뭐 조직에 인공지능도 들어올 것 같고 막 이게 변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조직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인사 담당자로 있으면서 네,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음, 조직 설계를 하는 전문가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네, 이 조직 설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네, 조직의 형태, 음, 조직의 형태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두 번째는 그렇게 그린 조직의 이 설계된 조직도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네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아레나를 그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규명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갈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의 강약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강점은 더 강화시키고 약점은 통폐합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그 조치를 해갖고 네. 정말 중 이상 강하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세 번째는 조직장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이슈인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환경에 대한 민감성. 또 하나는 뭐냐면 제품, 우리 회사의 사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고려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 수준이나 이 사람들의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 이걸 보면서 조직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60, 70년대 그 중화학공업 쪽으로 갔을 때는 중후장대의 산업에서는 기능식 조직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환경이 더 이렇게 그 경쟁적이고 급변하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모든 게 서비스로 많이 가고 있죠, 예, 지금요. 이건 기능식 조직으로 갈 수가 네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가야 되냐? 최소한 이 사업부제나 매트리스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업부 조직이나 매트리스 조직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하이라키를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조직 간에 어떤 그런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부서 이기주의가 많죠. 사일로가 돼 그렇게 있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일로 그렇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어떻게 가냐면 아메바 조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갖고 딱 그걸 해결하고 아. 다시 헤쳐졌다가 다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합쳐지고 오션스 11처럼.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사업의 형태, 사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어느 조직은 네. 아직까지도 기능식 조직으로 갈 때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네. 어느 조직은 매트리스 조직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어느 조직은 네. 아메바 조직으로 가는 회사 내 조직의 형태가 하나로 네.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네. 가고 그 다양성을 조직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갖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직무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의 그 프로페셔널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 너 요즘 뭔 일을 묻지 너 어느 회사 다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죠. 너 어느 회사 합격했니? 너 어느 회사 다니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평생 직장이 네.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는 평생 직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직무 중심의 인사로 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어떤 직무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이 직무급을 도입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직급이 아니라 예. 뭐 상무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뭐 잘해? 예. 뭐 잘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겠네요. 응? 그것도 당신 뭐 잘해?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네네. 내가 아무리 직무의 전문성이 높다 하더라도 네. 내가 사원이라면 네.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이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직책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또 네네. 어떤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네. 직책에서 오는 것보다는 더 크게 영향력을 네네. 미칠 거라는 겁니다. 네네. 네. 세 번째는
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네. 이 어떤 그 이 덕, 아, 예, 이 덕망, 아까 말하는 어떤 품격, 이게 이제 더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 때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갈수록 정에 굶어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의 조직으로 나눠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고 저 사람이 내 롤모델이라면 앞에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이라던가 그 사람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네. 내가 헌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직책,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품격. 네. 이래서 실제는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관계나 이런 제도가 이런 걸 고려를 해갖고 갈 수밖에 없다. 진짜 요즘 보면 모든 것이 이게 자동화가 되고 예. 이제 프로세서가 되고 예. 뭐 IT가 또 많이 개입이 되고 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드라이 되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뭔가 사람의 향기가 맞습니다. 나는 것이 예. 그것이 엄청난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내가 쪼면 더 뭔가 만들어내겠지. 이런 리더십은 이미 이제 한물간 리더십이고 네, 네.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키워준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제는 끌고 가야 그러니까 되는 뭔가 거죠. 회사가 예. 나의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맞습니다. 진정한, 그죠? 아우,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려면 뭔가 이게 아무튼 투명해야 될 거고 지금 예. 말씀하신 진짜 공정 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플랫폼 맞습니다. 공정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치열하지만 그죠? 예. 네. 이런 말을 해야 되죠. 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것은 네. 내가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게 저 회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가 저 회사에서 그걸 배웠다. 네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내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셨던 어느 상사가 네. 나에게 이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나의 롤모델이 되어서 네. 이런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문화가 있는 회사가 진정으로 저는 강한 회사라고 봅니다. 네. 뭐 작은 회사도 좋고 큰 회사도 좋고 예. 우리나라 회사 중에 예, 이 회사는 정말 예, 그 원장님 보시고 관점에서 볼 때 조직 문화 관점에서 예. 정말 좋은 회사다. 예. 어떤 회사입니까? 한 회사를 든다면. 조직 문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저는 조직 문화도 네.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성과하고 네, 연계가 그렇겠죠. 돼야 된다라고 네, 저는 네. 봅니다. 네. 회사는 이게 친북 모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예, 네. 회사는 어차피 이익을 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강한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대기업보다는 네. 이 중견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저희 KTNG 네. 제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네. 이 자리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제외를 하고 네. 제가 이렇게 쭉 본 거에는 딱 네.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네, 네. 저는 그 마이더 사이트입니다. 마이더 사이트. 예. 네, 네. 거기는 이제 그 이영우 대표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라는 경영 철학이 참 논리적으로 네. 또 굉장히 많은 고뇌 끝에 네.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거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답이다. 거기 혹독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일하고 네. 그다음에 이 송년회를 네. 사무실에서 합니다. 네, 네. 그것도 아내가 음식을 쌓아갖고 네. 남편 기다리다가 가져와갖고 거기서 송년회를 할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은 뛰어납니다. 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된다.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해내자. 이런 생각들이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네. 거기가 세계 1위입니다. 네, 네. 국내보다는 해외가 거의 한 70% 이상을 해외 수출을 하고 네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깔리면서 그다음에 그 대표이사의 그 인본주의 사상 네. 이것을 또 구성원들한테 계속 함께 합니다. 네.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회의나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끔 만들어 가는 거죠. 네, 난 네. 그게 맞다.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원장님 30년간에 예. 지금 HR인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 커리어를 좀 쌓아 예. 오셨는데 후배 예. HR인들 예. 후배들한테 예.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70년대 때 이제 80년대 때인가요? 처음에 예. 이제 입사하실 때하고 굉장히 변했는데 지금 이제 HR 부서에 네. 이제 뭔가 일을 하게 될 예. 신입 HR 부서원들한테 예. 조언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커리어 저는, 시작하는 HR 커리어 이제 시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네. 저는 마음가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실제는 일에 임할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해라. 네. 요즘 참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신입사원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나는 HR 전문가가 되겠다 또는 경영자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한 5년만 지나면 나는 팀장도 안 돼. 네. 이게 완전히 그 목표 수준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격지심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인사가 과거에는 영향력 있는 조직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전략 그 부서가 아닌 네. 이 팔다리가 고생하는 조직으로 이게 조금은 네.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이 경쟁력인데 네. 사람을 다루는 그리고 사람을 가장 키우는 부서인 HR이 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어떤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목표를 정말 명확하게 해라. 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악착같이 너의 경쟁력을 키워라. 네. 그래서 HR도 단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그냥 제도를 내가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네. 뭐 채용 담당자, 채용 프로세스를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네, 네, 네. 전 두 번째 단계는 제도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뭐 매뉴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네. 저는 세 번째 단계가 이것을 강의하고 국내에 와서 이것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면서 네. 뭔가 더 업시키는 게 세 번째 단계. 네. 네 번째 단계 컨설턴트와 세계적인 구루와 함께 HR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다음에 어떤 그 조직에 갑자기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 가갖고 3개월 이내에 문제점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주고 끌어서 우리 조직과 똑같은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절박하게 그다음에 내 역량을 아주 악착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라.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는 정말 근면성실해. 이건 기본이고 네. 자는 야 이거 이 떡잎부터 틀리네. 야 자는 내가 데리고 일하고 싶네. 네. 야 자는 정말 관리자 경영자 돼야 돼. 위에 상사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성과 자세를 네.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 네. 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기꺼이 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태도가 있어야 된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저는 이 인사 담당자는 온정과 냉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내가 온정을 베풀 거와 냉정할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냉정할 때는 냉정해 줘야 된다. 네.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단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되죠. 그 규정에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못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끊을 때는 끊고 네. 내가 베풀어 줄 때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면서 하나 더 좀 회사 전체를 좀 봐달라. 네. 회사의 전략이라던가 회사의 어떤 제품의 어떻게 보면 이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그 회사의 밸류 체인을 몰라요. 네. 인사 담당자가 네. 뭐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생산이 그렇죠, 돼서 그렇죠. 판매가 되고 거기에 어떤 부서가 어떻게 도움을 줘갖고 이게 이익을 내느냐의 그 회사의 밸류 그 체인과 관점이 없군요. 네, 잘. 이걸 알아야지 그렇죠. 전체를 보는데 그렇죠. 이게 없어요. 내 거 인사만 본단 말이죠. 아니다라는 거죠. 회사 전체를 보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지식과 식견을 좀 갖춘다고 하면 굉장히 정말 그 큰 인사 담당자가 되지 않을까. 인사면에 그런 분은 나중에 CEO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네. CEO가 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이 재무 쪽에 있는 임원들이 CEO를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되고 네. 세 번째는 그 회사의 주요 그 이 직군. 예를 들어서 이게 회사가 영업 회사다. 그러면 영업 본부장이 네. 이제 CEO가 되는 이런 경향들이 많고 인사 담당 임원이 네. CEO가 되는 경우가 네. 적습니다. 그만큼 CEO의 네. 이 어떤 그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죠. 네. 보좌만 해준다라는 거죠. 네. 아. 인사 담당자는 보좌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보완해주는 사람으로 네. 거듭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네. 오늘 아주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아닙니다. 그 앞으로 이제 그 책을 또 이제 계속 이제 꾸준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직장 다니면서 예. 저는 아직 책 한 권도 못 썼는데 저 마지막으로 예. 직장 다니면서 뭔가 우리 각자 뭔가 자기 전문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관점과 경험인데 원장님처럼 여러 권이 아니더라도 예. 한 권이라도 예. 쓰려면 예. 인생에 한 권이라도 예. 팁 하나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세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네. 첫 번째는 한 가지 노력 갖고 안 됩니까? 내가 오늘 배운 거, 네. 내가 오늘 익힌 거, 내가 오늘 본 것을 파워포인트에 네. 템플릿 딱 만들어 갖고 네.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담아 놓는 겁니다. 이게 네. 저는 팁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강의안이 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책을 쓸 때 오늘 느낀 오늘 거. 내가 시사점, 내가 오늘 일을 하면서 배운 네. 거, 내가 오늘 책을 읽고 이 부분 좋다. 그럼 오늘 해야 이런 됩니까? 것을 내일 하면 안 됩니까? 내일은 내일이 되고 내일은 또 네. 내일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반드시 한 장 정도는 네. 내가 그게 드래프트로 할지언정 한 장 정도는 파워포인트의 형태를 딱 갖춘 상태에서 넣어라. 네. 그리고 퇴근해라. 아,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강의안이 될 것이고 내 것이 그것이 매뉴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책 쓰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세션 마치는 거 하겠고요. 좀 바로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주 진한 토크였습니다. 아주 진했죠? 여러분 그 다시 보기는요. 일주일 뒤에 여러분 등록하신 토크IT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유튜브에 보면 토크IT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까지 지금까지 한 1000번 정도 이런 토크가 1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매에 맞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홍수가 원장님 전화로 연결된 것 같은데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네. 예. 지금 좀 여기 댓글창에서 아주 여러와 같은 반응들이 많습니다. 원장님에 대한. 아이, 감사합니다. 네네. 자 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예. 꽤 좀 되거든요. 네. 네. 좀 원장님 그 짧고 진하게 좀 해주세요. 답변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실 때는요 3가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한 가지만 말씀해서 한 가지만 결론만 예, 알겠죠? 예. 네. 예. 자, 먼저 김송환님, 공정한 평가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은 인사 담당자, 경영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의 거부감이나 경영진과 직원 사이에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인사 담당자를 취할 수 있는 방안, 경험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공정한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 설정서부터 시작해갖고 과정 관리가 일단 잘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평가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을 때는 그 평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고 사실상 이의 제기한다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진정한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제도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장부터 구성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네.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그 신뢰 기반의 경영이 돼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 내에 뭔가 투명한 언로 같은 것 좀 열려져 있어야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김태근님, 이분은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인데요. 직급에 따라서 2차, 3차까지 평가를 받는데 마지막은 사장님 평가입니다. 근데 사장님의 주관적 편견으로 인해서 공정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 평가 단계는 거쳐야겠고 사장님의 주관적 평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네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 전 직원을 다 잘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아무리 그 중소 중견기업이라도 사장님이 잘 모릅니다. 그것은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비중을 높이고 사장님께서는 특이한 사람들을 좀 조정하는 그렇게 좀 사장님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께서 그 다면 평가할 때 상사를 부하 직원이 평가받는 거에서 상사들이 꺼려하는데 이 다면 평가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다면 평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다면 평가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런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면 평가는 이런 어떤 직접적인 성과 평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고쳐야 할 부분, 또 내가 나의 강약점을 알게 하는 데는 좋은 평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보다는 역량 개발 쪽으로 이것이 좀 전환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사일수록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랫사람한테 평가를 받고 싫은 소리 듣는 거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조직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기준님, 성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평가 이후에 저성과자에 대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성과자는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고성과자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저성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가 저성과자가 고성과자 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성과자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건 제 몫을 할 수 있는 그냥 에버리지 퍼포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단 먼저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던가 그 사람이 부족한 능력을 좀 키워주는 이런 어떤 그 교육 쪽에서의 접근과 그다음에 조직장을 통한 이 지도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이런 면담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조직에서 이 사람이 성장하기보다는 다른 조직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 부서를 옮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기회를 회사의 그 경비를 통해서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런 기회를 주고 그래도 개선의 가능성이 없거나 역량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기회를 펼칠 수 있도록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이슨이라는 분께서 한국의 집단주의, 서열 문화, 충성 문화, 눈치 보기 등 보스 마음 맞추기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사람은 CEO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좋은 자기 뜻을 따르고 자기 행동을 따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력보다는 립싱크 중심의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말 성과를 올리고 회사와 그다음에 직무와 성과에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자세로서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상사한테 아부하기보다는 성과를 내서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평가를 받아야지 그런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간다고 하면 그 뒤에 들어오는 후배들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웅님께서요. 인성, 영어로는 퍼스널리티로 나오는데요. 바뀌지 않는 좋은 인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떻게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삼성의 아, 인성평가도 실제로는 시험의 다른 형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저는 경영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바뀌는 것은 태도가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태도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직 내에서 조직장이라던가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회사가 주장하는 밸류, 즉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이러한 태도들을 행동 특성에 의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적성 검사를 한다 할지라도 인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의 밸류를, 즉 핵심 가치를 행동으로 어떻게 표출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쪽에 집중해서 그것을 실천시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남규님, 요즘 인터넷을 보면 삼성이 새로 도입하는 수평적 조직 이야기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평적 조직 문화를 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수평적 조직 문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 수평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호칭에 님자로 통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니저로 통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구조와 특징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조직 측면에서 조직의 형태나 구성이 수평 조직으로 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까지 직급 체계 또는 어떤 직위 체계에 의해서 통제 중심의 문화를 조금은 직책 중심으로 해갖고 수평적 문화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제도의 측면입니다. 제도 자체가 이런 어떤 수평의 제도로 갈 수 있도록 너무 서열주의라던가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제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는 팀워크와 조직적 평가 쪽에 조직적 성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마지막 문화 부분인데요. 이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타 부서하고의 교류, 그다음에 협업이라는 어떤 관계를 좀 더 중시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어느 한계를 바꿔갖고 수평 문화로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경영층 내지는 조직장부터 이러한 수평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옥님, 이전에 일률 보편적인 연봉제에 비해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무원의 성과 연봉제를 실시하면 한 해에 절약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창희님, 쪼이는 리더십이 이제는 한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물 간 게 맞는 것 같지만 조직장들은 오래전부터 조직장으로 그렇게 일하던 사람으로 조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조직장이 리더십을 바꾼다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60, 70, 80년대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쪼임의 리더십에 익숙해 있고 본인이 지금 현재 리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해왔다라는 부분, 즉 관성이라도 할까요? 고정관념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환경과 경쟁과 그다음에 변화되는 부분들을 우리 리더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대들이나 지금 이제 중간관리자 밑에 있는 분들과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가 그런 어떤 모듈이라든가 프로세스를 모를 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인사부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은 이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프로세스를 더 정교하게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함찬주님, 직무 배치의 경우 결국 일정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서장의 경우 유능한 직원을 놓기 싫어하여 최종 결정에 가면 결국 소폭 인사에 그치게 됩니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직무의 전문성을 점차 높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경영자로 클 사람과 직무 전문가로 클 사람 구분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한 직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로 돌림으로써 그 사람이 직무 전문가로 우뚝 서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관련 없는 직무로 배치시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내 최고 경영자로 클 사람은 비록 유사하지 않지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장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강한 후배를 키우는 조직장이 그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다른 곳에 보내서 더 유능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있음으로써 그 사람을 조금 에버리지 퍼포머라든가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건 조직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직장은 1, 2년 동안에는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이러한 조직장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장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조만간 사라지고, 정말 유능한 사람은, 즉 그 CEO가 될 사람은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하고, 전문가로 클 사람은 전문가로 클 수 있게끔 아마 인사제도나 회사의 철학이나 경영진의 의식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원장님 좀 답변하시면서 요 질문 좋았다 하시는 분 두 분 정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고르고요. 저는 뭐 다 좋은 질문이고 저한테 긴장을 주는 질문이라 뭐 누구라고 뭐 이야기하기가 뭐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그 평가 관련돼 갖고 1, 2차 사장님이 평가하시는데 이런 네네네. 거에 대한 애로사항 그 네네. 질문이 좀 와닿고요. 가면 평가 관련돼 갖고 질문한 것이 좀 더 괜찮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사장님에 대한 김태근님하고요. 김태근님이 그 두 개 질문 다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김태근님하고 그 다음에 박기준님 저성과자에 대한 질문하신 분. 예. 그 두 분 저희가 그 원장님 저서 책 사인한 책 보내드리겠고요. 김태근님과 박기준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요. 그 많은 질문들은 세션 2에 게스트 분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세션 2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인사 담당자는 정말 행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길고 멀리 원칙 경영을 하면서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회사의 CEO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2시 59분이고요. 원장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2시 59분이니까요. 3시 5분, 6분 뒤에 세션 2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2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 공정평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하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3시 5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